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결의 김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네. 수사 관련 얘기인데요. 네. 이정근 불법 정치자금 수사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어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결과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에서 검찰은 애초에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상향 선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종종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그 피고인,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상대를 금품을 준 사람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1년 6개월이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가 징역 3년입니다. 자, 이정근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특히 지금 녹음 파일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2021년 5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전해달라. 이런 내용이 그 녹음 파일에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의도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 이정근 게이트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뭐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이 압수수색 됐고요. 또 이제 이성만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5월달에 죄송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이제 전달됐다. 뭐 이런 이제 녹음 파일 확보에 따른 것인데요. 이 이제 어떤 녹음이냐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의원에게 특정 후보, 뭐 송영길 후보입니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대가로 돈 봉투를 건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녹음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알려진 내용이라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이런 이제 통화 녹음이 입수됐다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화 녹음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통화 녹음 파일에 또 다른 야당 인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송영길 전 대표 등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좌관이 이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윤관석 의원은 그 당의 사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고요. 이후에 이제 그 수사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증거들이 또 나올지,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검찰이 이제 그 사무총장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에 사실 이제 뭐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전당대회 때 일이고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이미 훨씬 전에 뭐 압수수색에 대해서 휴대폰을 제출을 했을 거고 포렌식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1심 결과가 어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수사가 공정한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불리한 일이 벌어지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니면 사실 이제 외부로 나오기 어려운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서 대전제는 불법이 있으면 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겠죠. 진작에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속도, 강도가 다 이제 야권에서 보기에는 이게 적절한 수사냐, 공정한 수사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그리고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지금 외교적 측면에서 뭐 도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맨날 그 야당 탄압 코스프레만 한다. 네. 민주당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제 취재진에게 이게 오래전에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되묻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맨날 똑같다. 뭐 야당 탄압 코스프레하면 되풀이한다. 고장난 레코드다. 뭐 이렇게 이제 맞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이정근 게이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이재명 리스크라는 표현을 국민의힘이 많이 쓰는데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사법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랑은 뭐 지금 그거는 관계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2021년도에 네. 뭐 전당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영한 충북지사 얘기인데요. 지난 30일 날 제천 산불 때 이 충주에서 술을 마셨냐 안 마셨 뭐 술자리는 참석했는데 물만 마셨다 하다가 한 잔을 안 마셨다 하다가 술판 벌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잔에서 한 잔에서 20잔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박진희 충북도의 의원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사진도 공개하고 했는데요. 뭐 동석자들에 따르면 좋기 20여 잔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우리가 흔히 이제 폭탄주라고 부르는 그 마셨다라는 거고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한눈에 봐도 좀 이렇게 술이 취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상인데 뭐 너무 빨리 마셔서 얼굴이 심하게 붉어졌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가 2곡이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 시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시간대에 이제 소방대원 등 공무원 200여 명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도지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원래 시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참석만 했다, 물만 마셨다, 한 잔 마셨다,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20잔까지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박 의원 추가로 녹취 사진 이렇게 폭로를 할 거로 밝히긴 했지만 주점에 있는 사람들 또 행사 참석자는 폭탄주 20잔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주 20잔을 누가 뭐 세지 않았을 테니까 20잔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왜 이게 쟁점이 돼야 되는지. 다만 이제 뭐 옮겨가면서 술잔을 부딪히긴 했고 뭐 이런 점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충북도청의 대변인 가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뭐 술잔을 입에 댔는지 또 한 모금 마셨는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럼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첫 해명 자체는 이게 거짓이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음을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술을 마셨냐 아니냐가 아니라 산불이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에서 도지사가 이런 이제 자리에 참석하고 재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사과나 재발 방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술잔이 몇 잔이냐, 뭐 과음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뭐 그냥 시인하고 그냥 잘못됐다라고 하면 끝낼 일을 갖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김영한 지사 함께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역시 골프 때문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를 판단할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윤리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재 윤리위가 없는 상태인데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윤리위원장에. 뭐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고요. 언제 이름 들어봤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름 많이 들어본 언제 이름이에요. 들어봤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징계를 할 때 국민의힘 쪽 법률 대리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지금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지사들에 대한 어떤 윤리위 회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윤리위 첫 과제 아마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이 연석회의에서 쓴소리도 좀 쏟아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윤리위 첫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징계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 어떤 이제 정도로 할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실제 그리고 이게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 뭐 이것도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어 봐야 네.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할 경우에는 뭐 징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윤리 규정에 있긴 합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어제 당 지도부와 가진 첫 번째 연석회에서 굉장히 좀 쓴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뭐 정호태 국회 부의장은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이 이뤄지면 현장이 힘들어한다. 엄격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최고 논란은 정광원 목사의 관계 그렇죠. 정립인데 이 부분에서 홍문표 의원은 전 목사가 한 30만 명 정도 당원을 가입시키고 그 힘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 손아귀에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아하.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도청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최근 유출된 그 미국 정부 기밀 문건 보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에 고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와중에 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네.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업체 간에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판매가 아니고 대여 형식입니다. 네, 이게 눈에 그렇습니다. 띕니다. 대여. 그러니까 이게 왜 판매가 아니라 대여일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크라이나로 포탄이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이제 50만 발을 제공하는데 이걸 이제 대여하는 방식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우리 정부가 그 녹취록에서도 일부 이제 그 내용 고민들이 드러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부 원칙인데 네. 이 원칙을 지키면서 미국의 요구, 그러니까 포탄을 좀 제공해 달라, 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응할 방법, 뭐 이거를 찾은 끝에 절충안으로 미국에 보내는 포탄 물량을 대폭 늘리는 대여 방식이 채택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금 해석이 나오고 그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보면 김성한 전 실장하고 이문희 전 비서관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도 우회 지원하는 대화 네.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뭐 절충안 논의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뭐 고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녹취록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고심을 했다라는 점도 역설적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달에 한국 정부의 포탄 지원 필요성을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 고심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결과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선택과 고민, 합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로 보면 5배 이상의 양을 늘려서 포탄을 대여 형식으로 이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뭐 이 과정에서 녹취에 보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거다. 이런 이제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을 해주되 우리가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런 이제 모양새로 대여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용된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다면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고민의 한 대목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할 때 이게 뭐 평화냐 전쟁이냐 해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도 있지만 네. 실리적인 외교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내용이 알려지고 도청 사실이 알려지고 우리가 이제 항의도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에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김태호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네.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서 발언이 논란이 됩니다. 네. 악의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없다. 네. 악의적 도청, 착한 도청. 뭐 이게 구별이 되나요? 구별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도청 자체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자가 도둑 도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굉장히 고압적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질문 하지 마라.
나 그 질문하면 답변 안 하고 여기 떠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높은 톤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뭐 도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조나 뭐 3자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미국 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인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자, 어제 국회에서는 김진표 의장 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별로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욱,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인데 1시간 넘게 이제 논의를 했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재의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최대 쟁점이 역시 양곡관리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재표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출석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석 3분의 2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299명이 출석하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의석을 이제 모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기대를 하는데 그 이탈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킬 정도가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법안을 아예 상정하는 뭐 이런 방식도 지금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고도 뭐 간호법, 의료법 여러 가지 지금 법안을 좀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아마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간호법의 내용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처우에 관한 내용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의료법 관련해서도 뭐 의사 면허 박탈 시 면허 재보급 기한을 완화하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여당이 계속 야당이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게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좀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의 모습이 좀 복원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의도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를 갖고 이거를 지켜본다, 밀어붙인다. 그리고 여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게 좀 정치가 실종된 단면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